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몇몇 분들이 한약이 어떤 기전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약이 어떻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론은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한약이 구성되는 체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처방이라는 것은 약물의 조합이죠. 약물이라는 것은 한약재를 말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한약재, 인삼, 황기, 당기, 청궁, 마황, 행인, 계지, 세신 등등이 한약재죠. 아직도 한의원에서 그냥 경동시장 같은 데서 길에 내놓고 파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한의원에서는 그런 약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약 쓰면 엄연히 불법이에요. 한의원에서는 식약처에서 중금속, 독성 검사, 유효성분 검사 등을 통과한 GMP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안 쓰면 불법이죠. 그러니 산에서 혹시 산삼을 캤다, 그래서 저한테 팔러 오셔도 저는 안 삽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한약재는 약 200여 종입니다. 물론 자주 쓰이지 않는 한약재를 다 따지면 거의 1000종 넘겠죠. 이런 한약재를 소문자로 A, B, C, D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한약재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면 A라는 처방이 되고, A 더하기 C 더하기 F 더하기 E를 하면 B 처방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처방의 약재가 들어갈 때 A 약재는 15g, B 약재는 10g, C 약재는 6g, D 약재는 4g,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용량이 다릅니다. 이때 치료의 주된 역할을 하는 약재가 보통 용량이 가장 많은데, 처방에서 제일 주가되는 약물을 군약이라고 부르고, 주된 약물, 군약을 도와주는 약물을 신하라고 해서 신,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약물들을 좌, 사 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함께 약물의 군신좌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기운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차갑고 장이 무력하다면 인삼으로 군약을 삼고, 건강으로 신약을 잡고, 대조, 감초 등으로 좌사를 삼는 겁니다. 이때 기운이 없고 소화 안 되는 것이 너무 심하다면 인삼의 용량을 더 늘리고, 배가 차가운 증상이 조금 덜 하다면 건강의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한약재 하나하나의 성질과 효능을 연구하는 학문을 본초학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약물을 어떤 성분, 어떤 용량으로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을 방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약의 특징적인 점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이나 4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A, B 약물 두 가지로 이루어진 처방 A,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처방 A, B의 효능은 A 약물과 B 약물의 효능을 더한 것이 A, B 처방의 효과가 되어야 될 텐데, 가끔은 A, B 처방의 효과가 A, B가 아니고 A, B, C라는 다소 뜬금없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한약재 하나도 사실은 단일 성분이 아니고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약물이 다른 어떤 약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해지게 되죠.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를 약대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의보감에만 처방이 약 2만 개 이상 수록되어 있죠. 그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처방을 공부하고 그 효능과 적용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한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끔 어떤 분들은 한약은 그 효과가 검증이 안 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첫 번째로 한약은 그 역사 그 자체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써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도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약물의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밝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약약들 FDA 승인을 받았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겨우 10년 20년도 검증이 안 된 거죠. 만약에 30년 있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혹은 체내의 부작용이 축적되어 있다가 50년 있다가 부작용이 나오면요, 지금 약약의 역사에 그런 약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짧은 역사로 검증 운운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의서에 수록된 처방은
신약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약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죠.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약을 다시 10년, 20년 검증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연구가 더딘 것은 이런데 연구비를 투자할 제약회사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서에 실려있는 처방들은 특허가 안 됩니다. 이미 옛날부터 쓰여와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특허를 주겠어요? 그러니 연구를 하더라도 그 약물에 대해서 독점권이 없고 독점권이 없는 약물에 자본을 대면서 연구를 할 회사는 없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제약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대학과 정부 관련 연구소에서만 됩니다. 그러니 더딜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이유인데 아직까지 현재 과학기술이 한약의 효능을 완벽하게 연구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삼체라는 소설이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SF 소설가인 류츠신이 쓴 소설인데 제목이 삼체이고 이거를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었죠.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삼체인가? 삼체라는 것은 three body, 즉 세 개의 물체를 말하는데 three body problem, 삼체 문제라는 것은 움직이는 세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움직이는 세 개의 물체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서로 간의 인력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에서 가장 발전한 최첨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 현재까지 두 개의 움직이는 물체 사이의 인력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물체가 한 개만 더 늘어나서 세 개가 되어버리면 이 세 개의 물체 사이의 인력은 너무 복잡해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로 대사되고 어디로 가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이 약동학에서도 현재까지 하나의 약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대사되고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는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게 약물의 숫자가 2개, 3개를 넘어서 버리면 이 약물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메자반트, 펜타사, 아사콜, 메살라지 같은 5-ASA 제제는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요.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데 일단 써보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직 현대 과학이 이런 것들을 다 밝힐 만큼 발전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다시 한약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연히 한약 같은 복잡한 구성의 약물들은 연구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 복잡한 체계를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는데 양방적인 접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양방에서 지금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 병원 가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하고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병은 완치가 안 된다. 평생 안고 사는 거다. 약약도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약약을 평생 먹는다고 잘 컨트롤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양방에서 연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역시 거기가 끝인데 되겠어요? 남들이 실패한 접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나도 실패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남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거고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년 동안 한약이 쌓아온 연구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적이어서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연구치료하는데 성공한 것이고요. 자, 제가 현대과학에서 한약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에 대한 연구보다는 보다 쉬운 개별 약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죠. 원래는 오늘 이런 한약의 밝혀진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특정 한약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어떤 기전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논문들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워낙 익숙해서 별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리고 다음번에 할 이야기는 더 전문적인 이야기여서 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